그런데 10분도 채 되지 않아 걷기 운동을 멈췄었다. 대체 무슨 일일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러운 증상을 느낀 그녀. 응급처치로 다급히 초콜릿을 먹는다. 외출할 때마다 약 대신 챙긴다는 초콜릿과 사탕. 거기에 달달한 주스까지 마시고 나서야 어지럼증이 사라졌다. 정신이 드는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미옥 씨. 어머니, 이렇게 초콜릿이 음료를 먹으세요? 아니, 혈당 내려가서 저혈당이 오는 것 같아서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빨리 뭐 안 먹으면 쓰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주스나 뭐 단 거, 뭐 사탕이나 이런 초콜릿 같은 거 꼭 가지고 다녀요. 당뇨 관리하면서 살도 빼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늘어나는 살 때문에 고민이 깊다는 오늘의 주인공 최미옥 씨를 만났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걷기 운동이라도 해보는데 그런데 10분도 채 되지 않아 걷기 운동을 멈췄었다. 대체 무슨 일일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러운 증상을 느낀 그녀. 응급처치로 다급히 초콜릿을 먹는다. 외출할 때마다 약 대신 챙긴다는 초콜릿과 사탕. 거기에 달달한 주스까지 마시고 나서야 어지럼증이 사라졌다. 정신이 드는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미옥 씨. 어머니, 이렇게 초콜릿이 음료를 먹으세요? 아니, 혈당 내려가서 저혈당이 오는 것 같아서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빨리 뭐 안 먹으면 쓰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주스나 뭐 단 거, 뭐 사탕이나 이런 초콜릿 같은 거 꼭 가지고 다녀요. 당뇨 관리하면서 살도 빼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좋은 거 없을까요? 나 정말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14년째 비만으로 인한 당뇨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그녀. 무너져버린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하루의 대부분을 소파에 누워서 보낸다는 미옥 씨. 외출 후엔 몸이 무겁고 피로가 가시지 않아 저절로 누워있게 된다. 언뜻 보면 살이 많이 쪄 보이진 않지만 볼록 나온 뱃살을 보면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이젠 쉽지 않다. 청소해야겠네. 천근만근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집안 청소를 시작해본다. 결혼 생활 21년 차. 남편과 두 아이를 뒷바라지하며 매일 쌓이는 집안일을 거뜬히 해냈던 그녀. 하지만 당뇨와 비만이 찾아온 후론 하루에 집안 청소 한 번 하는 것도 버겁다. 무거워.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좀 이따. 소파와 다시 한 몸이 된 미옥 씨.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다. 어머니, 별로 네? 움직이신 것 같은 거지도 않은데 왜 또? 살이 찌고 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힘들고 몸이 귀찮아져서 좀 힘들어서 쉬고 있는 중인데요. 얘요. 얼마 안 움직이신 것 같아서. 저게 되게 힘들어요. 무거워요. 많이 움직이는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좀처럼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지친 미옥 씨.
팔과 다리는 가늘지만 배는 튀어나온 전형적인 복부 비만이다. 그렇다면 현재 몸무게는 어떨까? 몸무게는 73kg. 허리둘레는 무려 40인치에 육박한다. 뭐 대학 때 입었던 옷들이 안 맞고 결혼할 때 입었던 옷들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옷 사이즈가 안 들어가지고 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이 찌긴 쪘구나. 살이 확 쪘다기보다는 이제 중간에 다이어트도 해보고 빼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조금씩 찌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정상 체중을 유지해온 그녀. 하지만 결혼 후 스트레스로 무려 23kg이나 살이 쪘다. 팔다리는 되게 가늘고요. 손가락도 되게 얇아요. 그리고 다리도 되게 가늘고 허벅지도 되게 얇아서 환자한테 좋지 않은 체형을 갖고 있고 딱 배만 나왔어요. 완전히. 임산부 스타일? 어린 시절부터 팔다리가 얇은 마른 체형을 가졌던 그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뱃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하더니 심각한 복부 비만 체형이 되어버렸다. 배만 나와서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다고요? 제철 타잖아요. 다 비켜줘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한 번은 이제 그리고 정말 피곤할 때는 그 분홍색 의자에 가끔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앉아서 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의 제 옷들이 다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고무줄 치마로 다 돼 있어요. 꺼내서 한번 보낼 수 있으세요? 고무줄 그리고 얘도 샤방샤방 고무줄. 웬만하면 고무줄 치마를 불편해서 입어야 조금 불편한 옷. 왜요? 입으면 저의 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추가 있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잠가볼까요? 한번 잠가 볼까요? 뱃살이 찌기 전에 즐겨 입었던 옷을 오랜만에 꺼내 입어본 미옥 씨. 하지만 결국 뱃살 때문에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렸다. 요즘 고무줄이 많잖아요. 고무줄과 원피스를 즐겨 입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제 배가 눌리는 게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왠지 모르게 이제 소화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좀 식습관도 바뀌어보려고 하고 다이어트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하는데요. 복부 비만이 심할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클리닉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109cm 이상인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사망률이 50%, 여성의 경우엔 94cm 이상이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사망률이 80% 더 높아져서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장지방이 과도하게 복부에 많이 생길 경우에 대사증후군의 발병률도 4.2배까지 높아지며 특히 내장지방은 남성보다 여성의 당뇨 유병률을 높여 더욱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성인 남녀 32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내장지방이 1kg 증가할수록 당뇨병 위험이 2배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내장지방이 1kg 늘어날수록 당뇨병의 위험이 7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각한 당뇨합병증 위기에 처한 그녀. 여보 나왔어. 자기 왔어? 밥 먹어야지. 밥 먹자.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미옥 씨. 그런데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 관리를 하는 그녀가 칼로리가 높은 햄을 굽고 있다. 다이어트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신랑도 먹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이거는. 예.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였던 햄구이. 하지만 지금은 남편만을 위한 음식이 됐고 미옥 씨의 식단은 채소가 주 메뉴다. 햄과 튀김 위주로 먹던 식단도 바꿔보려 노력하는 중인 그녀. 자기야, 밥 먹어. 우와 맛있겠다. 오 햄이네. 햄 먹어야지. 맛있는 햄. 나 근데 왜 밥 양이 이렇게 달라요? 그거 가지고 되세요? 대신 샐러드 많이 먹으면 그래도 좀 양이 차니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한 그녀. 음식 취향이 찰떡궁합이라 함께 식사하는 게 즐거웠던 부부인데 이젠 먹는 즐거움도 줄었다. 좀 먹어 맛있는데. 응? 고민되는데 먹어도 되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맛있는 건 먹는 거야. 뭘 다 해. 먹어. 맛있는데 왜? 어렵게 햄의 유혹을 이겨낸 그녀. 이런 아내를 지켜본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 사실 원하는 바죠. 왜냐면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활력도 생기고. 근데 한편으로는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신경도 쓰이고. 근데 혼자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하려고 마음은 먹고 했었긴 했는데 잠깐. 네. 근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먹는 걸 자제를 못 하겠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참지를 못하겠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한번 잠깐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 약 먹고 주사 맞아야 돼. 여기 내가 정리할게. 알았어. 익숙한 듯 뭔가를 가지러 가는 미옥 씨. 매일 식사 후 꼭 해야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상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것 덕분이다. 오늘 지금 뭐 하시려고요? 밥 먹었으니까 이제 약 먹고 주사 맞으려고요. 무슨 약이에요? 이거 당뇨약하고 혈압약. 네.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몸. 이게 뭔지 얘기해 주세요. 그건 뭐예요? 이건 인슐린 주사. 이게 이렇게 해야 돼. 하루 3번 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미옥 씨는 제2형 당뇨 환자로 체중 관리와 혈당 관리를 잘했다면 주사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약으로는 혈당 조절이 힘들어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된 것이다. 당뇨가 저는 이제 임신성 당뇨여서 큰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제 당뇨가 이제 없어졌는데 둘째 아이를 낳기 직전에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제 검사를 당부하면서 검사해 보니까 당뇨가 있어서 그때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그래서 둘째 아이 낳고 나서부터는 이제 안 없어져서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었죠. 처음엔 당뇨병만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병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살기 위해 당뇨병증 예방이 절실했던 상황.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간은 그냥 약을 먹다가 그냥 저 편하려고 저는 약간 제가 먼저 선생님 그냥 저 주사 맞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한 케이스예요. 예. 약은 먹으면 그
한도가 제가 다른 거를 부수적으로 운동을 한다던가 식단 조절을 잘한다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인슐린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오늘 좀 더 많이 먹었다 싶으면 단위수를 한 단위라도 뭐 조금이라도 올리면 그게 더 이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저편하려고 뭐 만약에 아이를 가졌을 때에 주사를 안 맞아봤으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사를 맞아봤기 때문에 그냥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쉽게. 인슐린 주사를 매일 달고 살며 겨우 혈당을 조절하는 미옥 씨. 당뇨로 인한 각종 질병이 생기면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 그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등을 진행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자, 오늘 환자분이 검사를 하셨는데 보니까 체중이 73.9kg이 나왔어요. 신장은 163.8인데 우리가 보통 적정 체중이라고 생각하는 몸무게가 한 57, 8 정도예요, 환자분이. 한 57, 8 정도예요, 환자분이. 그러니까 적어도 10kg에서 15kg 정도는 빼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를 뺄 거냐 보면은 환자분이 골격근 양은 표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정도 되고 체지방량이 굉장히 많아서 당연히 지방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을 빼면 환자분 당 조절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빨리 몸에서 체지방량을, 몸에서 기름기를 빼서 체지방량을 줄이는 게 환자분 건강관리,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식단으로 바꿨지만 다 소용없었다. 대체 살은 왜 빠지지 않는 것일까? 같은 양을 먹어도 유독 살이 찌는 사람의 경우 장내 미생물, 장내균들의 문제를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100조 이상의 균들이 사는데 그중 가장 많은 균이 장 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들이 모두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장 안에는 유익균뿐만 아니라 중간균, 유해균이 함께 공존하며 먹이사슬을 이루는데요.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 기름기 많은 음식,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오랫동안 먹으면 중간균마저 유해균, 즉 비만 세균이 되어 이후에 식습관을 바꾸더라도 계속해서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미옥 씨의 장내 세균 검사를 진행해봤다. 최미옥님의 유익균 수치는 평균 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해균 지수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미옥 씨의 장내 세균 검사 결과 유익균은 15%, 유해균은 85%로 표준그룹의 평균 유해균 비율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의 수가 증가할 경우 장에 독소와 노폐물을 쌓이게 해 각종 성인병과 암을 유발하고 식욕을 자극해 비만해지기 쉽게 만듭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 및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균형 잡힌 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